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꼭 한 명씩은 있는,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NF형 사람들의 연애에 대해서 말이죠. MBTI에서 직관과 감정을 상징하는 N과 F가 만난 이들은 소위 로맨티스트의 끝판왕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들의 연애가 늘 아름답기만 할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NF형들은 남들보다 더 깊이 사랑하면서도 더 처절하게 상처받는지,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이상향과 이 차가운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하는지 오늘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아름다운 유리 공예품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투명하고 영롱하며 빛을 받을 때마다 오색찬란한 빛을 내뿜는 그런 예술작품 말입니다. NF형의 사랑은 바로 이런 유리 공예와 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지만 살짝만 건드려도 금이 가고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깨져버리죠. NF형들은 연애를 시작할 때 상대방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영혼의 울림을 봅니다. 이 사람이 나의 진정한 소울메이트일까? 우리는 운명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닐까? 이런 거창하고 숭고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사랑의 성을 쌓아 올립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현실의 연애는 유리 공예보다는 진흙탕 싸움에 가깝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화장실 문제를 공유하고 돈 계산을 하고 가끔은 지저분한 모습도 보여줘야 하는 게 진짜 관계죠. 그런데 NF형들은 자꾸만 이 진흙탕 속에서 백조를 찾으려 합니다. 상대방이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에 소울메이트라는 확신이 흔들리고 경제적인 문제나 사소한 생활 습관의 차이를 맞닥뜨리면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우리는 영혼의 주파수가 맞지 않아 라며 혼자만의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리학적 기제가 바로 투사입니다. NF형들은 자신이 원하는 완벽한 연인의 이미지를 상대방이라는 하얀 캔버스 위에 마음대로 그려놓습니다. 상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내 마음대로 나를 구원해줄 천사나 나와 완벽히 교감하는 도플갱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캔버스 위의 그림이 조금씩 지워지고 실제 상대방의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NF형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사실 상대방은 반한 게 없는데 말이죠. 그냥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인간적인 결점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거 내 얘기 아니야?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첫 번째는 바로 대화의 온도 차이입니다. NF형들은 대화에서 의미와 가치, 그리고 감정의 공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점심에 뭘 먹었느냐보다 그 점심을 먹으며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가 더 궁금한 사람들이죠. 반면 현실의 파트너들, 특히 S나 T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사실 중심적인 대화를 선호합니다. 배고파서 제육볶음 먹었어. 맛있더라. 이 짧은 문장 안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고 믿죠. 여기서 NF형은 서운함을 느낍니다. 왜 더 깊게 말해주지 않지? 나랑 대화하기 싫은가? 라며 혼자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충돌 지점은 갈등 해결 방식입니다. NF형에게 갈등은 영혼의 상처와 같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이들은 그 상황 자체보다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그 안에 담긴 감정적 뉘앙스에 집중합니다. 상대가 논리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면 NF형은 그것을 인격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투로 나를 비난할 수 있어? 라고 묻죠. 하지만 현실의 문제는 논리로 풀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만 앞세우다 보면 정작 해결해야 할 생활의 문제는 뒷전이 되고 관계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일상의 지루함을 견디는 힘입니다. 이상주의자인 NF형들에게 연애는 매 순간이 영화 같아야 합니다. 새로운 영감을 주고 깊은 통찰을 나누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관계를 꿈꾸죠. 하지만 실제 연애의 90%는 지루한 일상의 반복입니다. 매일 같은 루틴, 뻔한 데이트 코스, 특별할 것 없는 안부 인사들. NF형들은 이 평범함을 사랑의 식음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불꽃놀이 같은 열정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은근한 온기를 불안해하는 것이죠. 첫 번째 처방전은 렌즈 닦기입니다. 당신의 눈에 끼워진 환상의 필터를 잠시 벗어두세요. 상대방을 당신의 영혼을 채워줄 도구가 아니라 그저 독립된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 감정의 언어를 현실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NFP양들은 상대방이 내 마음을 개찰구처럼 척척 알아봐 주길 바라지만 유감스럽게도 세상에 그런 독심술사는 없습니다. 당신이 서운함을 느꼈다면 너는 왜 그래? 라고 공격하는 대신 네가 아까 그렇게 말했을 때 내 마음은 이런 상처를 입었어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처방전은 일상의 신성함을 발견하는 연습입니다. 영화 같은 순간만이 사랑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귀찮음을 무릅쓰고 쓰레기를 버려주는 일, 아픈 당신을 위해 약국에 다녀오는 길, 졸음을 참으며 당신의 푸념을 들어주는 그 지루하고 평범한 순간들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처방전은 자기 객관화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갈증이 정말 상대방 때문인지 아니면 당신 내면의 결핍을 상대방을 통해 채우려다 생긴 부작용인지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NFP양들은 종종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 그 사랑의 공급처로 연인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사랑은 밑빠진 독에 붓는 물과 같아서 결코 당신의 근본적인 의로움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의 이상을 스스로 실천하며 혼자서도 충분히 빛나는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이상주의는 현실에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NFP양의 감수성과 이상주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넘쳐나니까요. 다만 그 아름다운 꿈이 당신을 괴롭히는 족쇄가 되지 않게 하세요. 구름 위를 걷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신발끈을 꽉 조여매고 단단한 땅을 밟는 감각을 익혀야 합니다. 땅을 딛고 서 있어야 밤하늘의 별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연애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삐걱거리고 있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랑이 끝난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환상에서 현실로 성숙해가는 성장통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처방전들을 하나씩 실천해보면서 당신만의 아름다운 유리 공예품을 더 단단하고 견고한 작품으로 빚어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애는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이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NFP형들에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큰 위로와 통찰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며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고 흥미로운 심리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오늘보다 내일 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